자, 이제 부등식을 푼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A의 범위가 나왔는데 A는 여기서 실수입니다. 실수이기 때문에 14와 20이라는 명확한 숫자죠. 이 명확한 숫자가 경계선 값이 되겠죠. 이 경계선 값을 대입해서 A 값에 대한 그래프 형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. 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.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.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.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.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자, 이번에는 실전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. 2차 방정식의 두 근, 3, 4죠. 이 3, 4 사이에 이 방정식의 근이 한 개만 존재합니다. 한 개만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. 자, 이제 함수 그래프로 조건에 맞게 그려보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. 자, 왼쪽 혹은 오른쪽 X좌표점이죠. X좌표점이 3과 4 사이를 지날 수 있겠죠. 자, 3과 4 사이라고 했습니다. 사이라고 했으니까 3과 4 사이를 한 근이 지나면서 다른 한 근은 4를 통과할 수 있겠죠. 자, 마찬가지로 3과 4 사이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한 근은 3을 통과할 수 있겠죠. 이 두 가지 그래프 이용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그래프 모양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점 3, 4에서의 함수값의 대소관계입니다. 대소관계. 이 대소관계 이 한 개만의 조건입니다. 이 한 개만의 조건으로도 이 그래프의 꼴을 꼼짝 못하도록 잠금 장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그래프 유형에 따라서 두 조건이 나타났습니다. 조건의 결과, 이 결과를 모두 만족한다면은 A는 모든 실수 범위가 되죠. 자, A는 모든 실수 범위가 됩니다. 자, 상식적으로 A가 모든 실수가 되었을 때 이 그래프에 3과 4 사이에 한 근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올 수가 없겠죠. 그죠? 자, 그래서 14와 20입니다. 경계 값이 되겠죠. 그죠? 이제 이 경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에 맞지 않는 어떤 범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. 자, 이제 경계 값을 대입해 봅니다. A가 14일 때입니다. 14일 때를 대입하면은 이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은 4와 9가 되죠. 4와 9를 지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3과 4 사이에 한 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. 자, 그래서 A 꼴 14는 제외됩니다. 자, 그리고 A가 20일 때에 대입해 봅니다. 20일 때 역시 x축과의 교점이 3과 16이 되죠. 자, 3과 16이 되니까 역시 3과 4 사이에 근이 존재하지 않죠. 그죠? 자, 그래서 A가 20일 때도 제외됩니다. 조건에서 제외되는 값이 A와 14, A 20 모두 제외되는 거죠. 자, 이제 이 A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각 범위죠. 각각 범위에 속하는 임의의 A 값입니다. 임의의 A 값을 대입해서 범위를 결정해도 되죠. 해도 되지만 이 확정돼 있죠. A 꼴 14와 A 꼴 20일 때 이 확정된 A 꼴 14, A 20일 때 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겁니다. 이 그래프의 움직임 형태를 관찰하면은 좀 더 빠르게 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먼저 A 꼴 14를 대입해서 그래프를 관찰해 봅니다. 4와 9를 지나는데 이때 특징은 두 근의 차가 5가 되는 거죠. 자, 5가 되고 A 꼴 20일 때는 두 근의 차가 13이 됩니다. 자, 이 말은 A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그래프가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죠. 그죠? 넓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말은 A 값이 작으면은 두 근의 차가 작다는 얘기가 되고 A 값이 크면 클수록 두 근의 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더 벌어지고 더 좁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A가 20보다 큰 경우는 3과 16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 A가 14보다 작을 때는 4와 9 안에 있는 이런 그래프 유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두 경우는 모두 3과 4 사이에 근을 가지지 않게 되죠. 그죠? 자, 그래서 이 범위는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자, 이제 14와 20 사이에서는 당연히 그래프가 지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. 자, 그래서 14와 20 사이에 있는 A 값일 때 성립이 됩니다. 그리고 직접 A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죠. 자, 이번에는 경계선 3사죠. 이 3사, 이 경계선의 함수값의 곱슬 바라봅니다. 곱슬 바라보는데 이 곱이 모두 0과 같거나 음수가 되고 있죠. 자, 말하자면 두 함수값의 곱입니다. 이 곱의 부등식을 사용하는 거죠. 부등식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부등식에 두 그래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부등식을 푼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A의 범위가 나왔는데 A는 여기서 실수입니다. 실수이기 때문에 14와 20이라는 명확한 숫자죠. 이 명확한 숫자가 경계선 값이 되겠죠. 이 경계선 값을 대입해서 A 값에 대한 그래프 형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A가 14일 때 관찰해 봅니다. 4와 9를 지나게 되죠. 그리고 20일 때는 3과 16을 지나게 됩니다. 자, 모두 A가 14, A 20일 때 모두 3, 4 사이를 지나지 않게 되죠. 이 말은 근이 없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14와 20은 제외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14와 20을 제외한 A 범위는 이 사이 3, 4를 지나게 되죠. 그죠? 자, 3, 4를 지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.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함께 노력해봐요.